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수열에 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열이라는 주제는 작년 KMO 해석 문제에서도 두 문항이 출제되었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함수는 말 그대로 우리 해석 시간에 봤던 식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다항식이라든지 실제로는 뭐 나중에는 삼각함수 이런 것들도 배우는데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함수라는 것은 바로 시각화를 했을 때, 다시 뭐라고? 시각화를 했을 때 그냥 그 식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직관적으로 캐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각화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강조했듯이 어떤 함수를 봤을 때 걔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항상 그려보아라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러면 수열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함수 얘기는 왜 했을까? 자, 생각을 해보면 수열이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수열이라고 하죠. 네. 무슨 얘기야? 수열도 결국 뭐란 거야? 함수라는 거야. 수열도 결국 함수이구나. 근데 함수는 시각화를 했을 때 문제 풀기 굉장히 용이해진다고? 얘도 뭘 해야 돼? 결국 시각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수열들을 뭐 다 시각화를 할 수는 있냐? 시각화를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좀 유의미해지는 수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일 유명한 수열이죠. 등차 수열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어떤 거? 그렇지. 일정하면은 걔를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서 써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열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A1. 그 다음에 A2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A3가 나타나고 얘를 계속 반복해서 AN, 즉 n번째 수열이 나타날 때까지, n번째 항이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항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A1에서 A2로 넘어갈 때 내가 만약에 D를 더했어? 그렇다면 A2에서 A3 넘어갈 때는 몇을 더해야 돼? D를 더해야겠지. 자, 마찬가지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D를 더해서 AN-1에서 AN이 될 때도 D를 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열이 나타나면은 걔가 뭐라고?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면 이 일정한 차이 있죠? 일정한 차이. 얘를 실제로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네. 그리고 보통 D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AN이라는 친구 있죠? 네. 얘를 A1으로 표현할 수 있건데 어떻게 하면 돼? A1부터 몇 칸 떨어져 있어 지금? 몇 칸 떨어져 있어? N-1칸 떨어져 있잖아. 그럼 당연히 D도 몇 번 더해주면 되겠어? N-1번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A1에서 D를 N-1번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반항을 알려주면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그럼 등차 수열에 AN을 구하려면은 A1을 구하고 거기서 이제 공차를 N-1번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지금 등차 수열은 정의 자체가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해? 바로 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차이가.
이 차이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A1, 즉 첫 번째 항의 값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K번째 항의 값을 안다면은 거기서 N-K, N-K만큼 떨어져 있겠죠? 그만큼 그냥 D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차를 알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은 과연 어떻게 시각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런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y는 d에 x-1 더하기 a1이다. 이렇게. 자, 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기울기가 몇이야? 그치? 기울기가 d. 여기서 d는 여기에 있던 공차를 가져온 거예요. 기울기가 공차고 1,a1을 지나는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공차 뭐 양수라고 한번 합시다. 이런 식으로. 공차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1차 함수가 그려지겠네. 여기 위에 뭐가 있다고? 1,a1을 지난다네. 1,a1이 있겠죠. 그러면 얘들아, 내가 이 함수에다가 x 값에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2, 대입하면 뭐가 나와? a1 더하기 d가 나오죠. 근데 a1 더하기 d가 뭐랑 똑같아? a2랑 똑같지. 하나만 더 해봐. 3 한번 대입해 볼게. 3. 그러면은 3, a1 더하기 2d가 되는데 a1 더하기 2d는 뭐랑 똑같아? a3랑 똑같죠. 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기울기가 공차이고 1,a1? 사실 근데 1,a1일 필요는 없어. 그냥 그 등차 수열 중 하나를 지나면 돼. 그거를 지나는 1차 함수 위에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아, 등차 수열은 어디 위에 있어? 어디 위에 있다고? 1차 함수 위에 있다고. 네, 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 나왔을 때 내가 얘를 시각화하고 싶어? 뭘 그려라? 1차 함수를 그려라 입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뭘 살펴볼 거냐면은 등차 수열의 합을 또 살펴볼게요. 한번. 자, 등차 수열의 합, 내가 얘를 SN이라고 한번 써볼게. SN이다. 그러면 내가 SN이라는 거를 등차 수열의 합으로 정의를 한다는 것은 얘가 등차 수열 A1부터 A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얘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제가 얘를 거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AN부터 AN-를 해서 A1까지 한번 더해볼게요. 그리고 이 둘을 더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SN의 2배가 되겠죠. 우변은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A1 더하기 AN 플러스 A2 더하기 A의 N-1 플러스 AN 더하기 A1 이렇게. 근데 잘 봐. 어차피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서 공차가 존재해요. 그래서 A1에서 A2로 넘어갈 때 D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A2에서 A3 넘어갈 때도 D만큼 더해주면 돼. AN-1에서 AN 넘어갈 때도 D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AN에서 AN-를 갈 때 얼마만큼 빼줘? D만큼 빼줘. 다음에도 D만큼 빼줘. 마지막에도 D만큼 빼주면 된다고. 그러면 잘 봐봐. 이 A1에서 A2가 될 때는 D만큼 더해주고 AN에서 AN-1이 될 때는 D만큼 빼주니까
얘는 결국 뭐겠어요? d를 더해주고 빼주고 d를 더해주고 빼주고 마지막에도 d를 더해주고 빼주고 무슨 얘기야?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1 더하기 AN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N개 있는 거지. 아, SN이 무엇이야? 2분의 A1 더하기 AN 곱하기 N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얘네들 실제로 이름도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써? 아, 빨간색 쓰기에는 좀 덜 중요해? 물론 다 중요해요. 자, 등차 중항 앞에 있는 2분의 A1 더하기 AN 얘를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N 있죠? 얘가 바로 항의 개수다. 즉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우리 앞에서 AN이라는 친구를 A1과 D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얘도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자, AN이 지금 A1 더하기 DN-1이지. 그러면은 N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걔를 한번 정리를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의 제곱의 개수는 2분의 D N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N의 개수는 A1에다가 저기서 지금 플러스 DN 뒤에 마이너스 D가 있겠지. 걔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봐. 마이너스 2분의 D다. 마이너스 2분의 DN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SN이라는 식, 즉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DN제곱 더하기 A1 마이너스 2분의 D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굳이 왜 했냐? 등차 수열의 합도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함수를 쓸 거냐면은 요 함수를 쓸게요. 자, y는 2분의 dx제곱 똑같이 쓰는 거야. 더하기 a1 마이너스 2분의 dx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2차 함수냐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야? 2분의 공차야. 오케이? 자, 그리고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겠죠. 원점을 지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공차고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어딘가에 원점이 있겠죠? 뭐 대충 여기 이렇게 원점을 지난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원점이라면은 여기 x축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뭐가 그려지겠어? y축이 그려지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만약에 등차 수열의 합을 이렇게 2차 함수 위에 올려서 시각화를 하고 싶다면은 결국에는 어디만 보는 거냐면은 n이 1 이상인 자연수인 부분만 보겠죠. 그래서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 보는 거야?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 보겠지. 근데 얘도 언제? 어떤 조건일 때? D가 양수일 조건일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뭐 이렇게만 그려지진 않겠지. 왜냐하면은 아까처럼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는데 원점이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X축과 Y축을 그렸을 때 이때는 개형이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된다는 거죠. 등차 수열의 합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얘는 D가 0보다 클 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등차 수열의 합 있죠. 어디 위에 있다고?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위에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등차 수열은 그냥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뭐까지? 등차 수열의 합까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로 시각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멈춰 보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4번 있죠? 네,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당연히 방금 내가 설명한 개념을 완전히 숙지한 이후에요. 숙지한 이후에 풀어보시고 풀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 풀어보셨나요? 네. 반드시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그냥 강의 들은 거 필기는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면은 반드시 풀어봐. 그냥 강의를 듣는 건 의미가 없어. 반드시 풀어봐야지 넣게 되는 거야. 좋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에는 등차 수열이고 첫째 항이 60이랍니다. 그리고 Tn이라는 친구가 A1부터 AN까지, 즉 등차 수열의 합이죠.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그런 수열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나 조건이 있을 때, 자,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의 최소와 최대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거 보기 전에 우리 아까 앞에서 등차 수열의 합을 시각화할 때 무슨 함수를 쓴다 그랬습니까? 무슨 함수? 그렇죠. 2차 함수를 쓴다 그랬지. 근데 그걸로만은 부족해. 뭘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y축이랑 x축만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어차피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그릴 거고 등차 수열의 합도 사실은 정의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x축에서 0보다 큰 부분 1사분면만 그려? 오케이, 좋았어. 아니지, 2사분면까지 그려줘야겠죠. 네. 왜냐하면 수열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았어요. 네.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그려볼 건데 일단은 요런 거, 요런 식으로 뭐 증가하는 2차 함수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다른 한근이 어디일 때야? 음수일 때겠죠? 다른 한근이 양수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이제 시각화하기 위한 2차 함수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릴 수가 있다. 근데 요것도 하나?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공차 이고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위에 있다 그랬죠. 근데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양수일 때, 즉 공차가 양수일 때의 상황 아니겠어? 자, D가 양수고 D가 양수고. 근데 공차가 꼭 양수란 법은 있나? 아니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음수인 애들은 당연히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아래로 쑥 떨어지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음수고 음수야. 아니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왔으니까 걔를 시각화해야 되는데 요거 넷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좋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맞는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은 매우 잘했습니다. 네.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거기다 뭘 씌웠냐면은 절대값을 씌웠죠. 그럼 봐봐. 자, 얘 절대값 씌우면 뭐 해야 됐지? x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아져. 얘도 절대값 씌우면은 x축 기준으로 0보다 작은 거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하든 어차피 똑같아지겠죠. 결국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어디서? 문제에서 고려해야 되는 그래프의 개형은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랑 얘는 좀 크게 그려? 왜 크게 그려요, 쌤?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려?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요 두 가지 개형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개형 중 어떤 게 답인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답인 거를 체크할 때 몇 번 조건, 바로 나번 조건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평소에도 항상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 경계, 즉 특수한 상황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일반적인 상황이 나오면은 경계랑 특수한 지점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부등식이랑 등식, 즉 부등호랑 등호를 비교했을 때 언제가 특수한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 등호, 즉 등식이 바로 특수한 상황, 경계에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문제를 한번 바라보면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봐봐. 내가 만약에 첫 번째 개형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20을 찍었어요. 그럼 그때의 얘의 함수값이 t 20이겠지. 맞아요? 그럼 21은 어디 찍어야 돼? 바로 옆에다 찍어야겠죠. 그럼 그때 얘의 함수값이 뭐야? t 21이라고. 자, 얘는 t 20과 t 21이 같아지는 순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야. 네. 이 친구는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만 되냐? 얘만 되겠지. 그러면 과연 이 친구도 어디에 있을 때, 즉 T20과 T21의 위치가 어디일 때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Y축, 그러니까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값이 동일한 게 2개 이상이어야 돼? 그럼 케이스는 두 가지겠죠? 자, 여기 이렇게 있던지 아니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그려지던지. 위의 케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질 때는 같아지는 게 요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20이고 얘가 T20이 되겠죠. 얘가 21이 되고 얘가 뭐가 되겠어요? T21이 되겠지. 맞나요? 네. 자,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저한테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던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가능한데. 이유가 뭐냐면은 2차 함수 위에 있잖아. 지금 등차수열의 합이. 맞아요?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2차 함수 위에 있다고. 근데 이 2차 함수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성질이 뭐였습니까? 바로 대칭성이었죠. 자, 요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제가 지금 그린 요 케이스가 괜찮은 케이스인지 아니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봐. 0 축이 뭐야? 20 여기 뭐야? 40 21? 안 되죠. 0, 20, 40, 21 된다고? 안 되죠. 네. 요것도 안 되는 케이스다 이거야. 어디밖에 안 돼? 이 20과 21, 이 선이 요렇게 요 밑에 깔려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옆에다가 좀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림의 크기를 달리했구나. 정답입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X축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함수 똑같이 그려줘. 요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해.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된다고? 요렇게 잘렸을 때 있어야 된다고. 요렇게. 요렇게 잘렸을 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20과 21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총 몇 가지겠어? 20과 21이 위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총 3가지입니다.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3가지. 네. 자, 여기서 이제 20과 21의 위치를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안 되는 것부터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가 20이고 자, 여기가 21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이라고 보면은 얘가 안 되는 이유를 찾을 건데 얘가 왜 안 될까?
제가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네,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 문제 조건을 보면은 T20이 T19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0이면은 같은 함수값에 대해서 19는 어디에 위치해야 돼? 요 선 있죠? 요 선보다 왼쪽에 이렇게 위치해야겠지. 19 이렇게.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 1, 2, 3, 4, TDD 19까지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대칭성을 똑같이 이용하면은 여기도 몇 개 있어야 돼, 숫자가? 19개 있어야겠죠. 근데 20 다음에 21이라며. 20, 19개 21? 20, 19개 21?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요 케이스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지워봐. 자, 여기도 지워볼게요. 20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20도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얘가 21이야. 얘도 어때? 같은 논리로 안 되는 게 보여? 여기가 20개가 있어야겠지, 숫자가. 그럼 여기도 20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0 다음에 20까지의 숫자가 나오네. 21이 나와? 안 되죠. 예, 이제는 안 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가 뭐밖에 없어요? 20, 21, 요 케이스밖에 없다. 그래서 너가 몇이야? T20이고 너가 몇이야? T21이네.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 나왔던 요 조건 있죠? T19가 T20보다 작다. 요 조건도 바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너가 뭐야? 19야 이렇게. 왼쪽에 살짝 있네. T19. 자, 요렇게 지금 T20과 T21 그리고 T19까지 위치를 찾은 이후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크다. 저거를 만족시키는 n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잘 봐. 자,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크다는 거는 Tn이라는 수열값이 Tn 플러스 1이라는 수열값보다 큰 거지. 근데 n이 n 플러스 1로 증가했는데 값은 어때? 감소했죠. 이게 무슨 얘기야? 감소하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거네. 감소하는 부분. 그럼 잘 보세요, 얘들아. 자, 여기서 1, 2, 2, 3, 3, 4, 5, 6 계속 비교하면 어때? 증가 하다가 20과 21일 때 둘이 어떻게 돼? 같아지죠. 근데 Tn 값에다가 21을 넣는 순간 둘 중 뭐가 더 커? T21이 훨씬 더 크겠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걔가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는 거.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는 것까지 가능하겠지. 그러면은 뭘 판단해야 되냐면은 바로 파란색으로 바로 이 지점의 위치를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언제까지 감소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걸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지점은 어떻게 구하면 돼? 바로 이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20과 21의 딱 중간이 어디야? 20.5잖아. 그럼 이 0을 20.5를 기준으로 대칭시키면은 바로 저기 파란색 별이 뭐가 나와? 파란색 별이 41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40을 넣고 얘가 41이 됐을 때 40과 41이니까 만족하겠죠. 근데 41을 넣는 순간 뭐가 더 커져? 42가 더 커지기 때문에 최대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40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가 돼? 21 더하기 40, 6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 대한 풀이는 마무리할 건데 제가 지금 문제풀이 시작 전에 얘기를 했었죠. 반드시 문제를 꼭 풀어보고 해설을 들어야 된다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너네가 만약에 요 문제를 풀 때 요 생각을 못했더라면 사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등차 수열의 합공식과 그거에 대한 이제 함수값, 아니죠, 수열값. 아닌 건 아니지. 함수값, 수열값을 비교를 하면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걔를 뭘로? 지금 시각화를 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알아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등차 수열 그리고 등차 수열 합과 관련된 시각화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